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 해명 역풍 이야기입니다. 자,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이 퇴직금 50억 이거 관련해서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와, 이거 진짜 계열받네. 이 글 보면서 우리 함께 분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천대유의 1호 사원이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라고 합니다. 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논점을 교묘히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의 자식으로 당연히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입니다. 화천대유라는 게임 속 말. 말이었던 제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했고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 스포츠산업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만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뭐라는 회사인지 등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검색해봤습니다. 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열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은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왔고요.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개발회사에 취업을 한다? 거기다가 곽상도는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김만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 구한다고 하니 생각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먼저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논점을 교묘히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논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게 아니면 뭘까요? 아버지가 꽂아준 회사에 미리 알아봤더니 공고가 나면 그때 지원해라. 그래서 공고가 난 후에 지원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절차는 요식행위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논점을 교묘히 피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주저리 길게 쓴 거 요약하면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가 꽂아준 회사 화천대유에 들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화천대유 입사 후 2018년 2월까지 3년간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습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자, 초반에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세후 50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전 50억. 그래서 세후 28억원을 받았다는 거죠. 입사할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한 회사잖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려온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려준 그림에 숟가락 얹은 거잖아.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죠? 본인이 찾아간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회사, 그것도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먼저 연락했었던 회사.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진 일 아닙니까? 곽상도가 꽂아준 아들인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채용 공고를 낼 거야. 그때 지원해서 절차 밟아서 입사해.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려왔다. 그러니까 이 돈 50억 원은 아버지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회사가 이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저도 성과급 등으로 이만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이 50억을 받은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을 인정해 회사에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김만배 회장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은 제 것이 아닌 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일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아, 무슨 북한 교과서 읽는 것 같지? 뭐야 이게? 뭐 누군가를 찬양하는 교과서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저는 어떻게 하면 월급을 더 받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아이고 장하다. 저는 2015년 입사 후 경영지원팀 총무로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반사항 준비 및 보조 역할을 했었고,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2016년에는 보상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온갖 민원에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4개 현장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진의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였으며, 여기가 지금 또 하나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진에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해결을 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 자,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여기서 또 하나 보태드리자면요. 곽상도가 있는 상임위가 어디였을까요? 이 당시에 곽상도가요, 교문위에 있었습니다. 교문위.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있는 상임위예요. 설마 이 대장동 공사를 할 때 문화재가 발견이 됐는데 곽상도가 이걸 해결해 준 거 아닐까?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너 나쁜 놈이지. 너 완전히 너 진짜 한 대 맞아야지. 그러진 않았겠지? 왠지 교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개연성이 살짝 느껴져요. 이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사업진의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한 공사 중지 상황을 조속히 대처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여기서 나온 문화재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교문위에 있었던 곽상도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명글이 너무 길더라. 원래 혓바닥이 길면 걸려. 짧게 하고 말았어야지. 너무 해명이 길었어. 이 긴 해명글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부터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습니다. 점차 심해지더니 한 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점심은 대충 때우고 휴식하면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영웅인데 영웅. 그래서 지금 나온 해명이 퇴직금은 3천만 원이고 성과금이 5억이고 산재 위로금이 44억이다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지 말지 그랬어. 산재 위로금 44억이 뭐야 도대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힘들게 일한 대가로 산재 위로금으로 44억을 회사가 챙겨준 거구나. 잘했다. 잘했다. 이럴 줄 알았냐?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가 얼마를 받을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냥 확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상에서 돈 많이 번 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우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 특히 제 건강과 관련한 문제는 저의 가족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수천억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러면서 이재명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야, 잘한다 너. 잘해.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땡큐죠. 좋아. 그 설계가 문제였어. 이제 앞으로 모든 개발에 나오는 이익은 전부 다 국가가 가져가겠다. 니들은 건설비만 딱 받아가라. 이 논리가 완벽하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적폐 세력들의 구차한 변명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곽병채는 난 정말 열심히 일했다. 몸을 바쳐가면서 쓰러져가면서 일한 대가로 50억을 받은 거다. 아버지랑 아무 상관없다. 회사에서 나를 왜 인정해줬는지 아느냐? 문화재가 발견됐는데 그거 내가 해결해줬고 멸종위기 동물이 발견됐는데 그거 내가 해결해줬어.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챙겨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멸종위기 동물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문위에 있었던 곽상도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뒤가 구릴 때는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해명한답시고 주저리 혀가 길어지면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집니다. 곽병채의 이 해명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고 또 다른 의혹만 증폭이 됐습니다. 대장동에서 나왔던 문화재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해명 때문에 국민들 뒷골 잡는 이야기였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